안녕하십니까. 건품중고차 황준성입니다. 오늘은 고객님들의 차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어느 방법이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차를 팔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키워드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중고차 시세를 검색을 하든지 내 차 팔기, K5 차량이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K5 차량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이트들 아니면은 뭐 블로그 뭐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고차 팔기로 하겠습니다. 중고차 팔기로 했을 때 나오는 사이트들이 꽤 있죠. 여기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객님이 이제 전화번호랑 뭐 차명, 간단한 뭐 차량 스펙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스펙이 들어가게 되면은 매입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3명의 딜러를 묶어서 그 3명의 딜러한테 배포되는 형식으로 차량이 매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딜러분들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3명의 딜러들과 흥정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기겠죠. 근데 나쁜 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를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굉장히 비싼 걸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띄우려면은 한 클릭당 한 1,500원에서 2,000원까지 가죠. 보통 이런 사이트들이 한 달 광고비 유지비가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매입 사이트들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딜러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딜러분들이 높은 광고비를 받고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비싼 돈 주고 내가 들어갔는데 을처럼 매입 사이트가 하라는 대로 이용하진 않겠죠. 갑이 딜러가 되고 을은 매입 사이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딜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재하는 순간 딜러가 나가버리게 되는데 매입 사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딜러분들은 높은 광고비를 주려고 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차 한 대 한 대 매입할 때 마진을 적게 보고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활동비 들어가겠죠. 일하니까 인건비 들어가죠. 높은 광고비 들어가죠. 이 세 가지 다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높게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도 솔직히 매입 사이트에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어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 어플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차를 등록하는 순간 수백 명의 딜러가 그 차를 보고 경매를 넣는 방식입니다. 경매를 넣는 방식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플마다 회사의 방침이 좀 달라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정보를 넣으면은 그 정보가 그 몇 명한테 뿌려져서 시세를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어플은 내가 올리는 순간 수백 명의 가입되어 있는 딜러가 놓고 경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K5가 잘 맞아. 그럼 K5만 하는 딜러가 있고요. 나는 에쿠스가 잘 맞아. 그럼 에쿠스만 하는 딜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차의 시세와 부천 시세 틀리고요. 그리고 수원 시세 틀리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원하는 차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중고차가 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어플에서 매입을 하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딜러들도 차를 자기가 못 파는 경우에는 이런 매입 어플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플 회사와 딜러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매입 딜러와 사이트를 봤을 때 매입 딜러가 더 갑 쪽에 가까웠다면은 이 어플 회사 같은 경우는 어플 회사가 갑입니다. 어플 회사는 어플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지 이 한 명의 딜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제재를 합니다. 실제로 최고가를 놨을 때 최고가에서 만약에 이유 없는 감가 그리고 깔끔한 일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딜러한테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경고를 한번 주게 되면은 일주일 정지고요. 3번 경고를 주게 되면은 영구 탈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분들이 굉장히 어플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플 회사가 주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소비자분들은 굉장한 서비스를 받고 차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차를 여기서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매입 어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입 어플은 대표적으로 헤이딜러와 바이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플 회사인데요. 딜러분들도 여기 가입하려면 지금 한 6개월씩 걸립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모든 보고를 헤이딜러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유 없는 감가를 할 시에는 바로 경고가 들어갑니다. 입찰 방식은 바이카와 헤이딜러랑 조금 달라요.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면은 내가 시세를 보고 입찰을 하는 방식인데, 무기명 입찰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의 견적을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매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경매라고 하면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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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최고 낙찰되는 방식인데, 헤이딜러는 딴 사람이 얼마 넣은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가를 고민을 해서 딱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많이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최고가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방식으로는 바이카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만약에 5시까지면은 5분 단위로 계속 차량들이 넘어갑니다. 5만원, 10만원, 15만원씩 올라가는 입찰 방식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과입찰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게 견적을 봤는데 5만원씩 계속 올라가. 근데 5초 남았는데 계속 상대방이 계속 누른다고 하면은 나도 힘들게 견적을 봤는데 안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입 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과입차를 해서 매입에서 지내가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헤이딜러를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를 저희 업체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차를 매입을 하잖아요. 보통 헤이딜러 통해서 제가 매입을 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나오는 차량의 대수가 1000대입니다. 1000대. 여기 보시면은 오늘 나온 대수가 나오는데 보통 1000대씩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랜저 HG를 내가 좀 찾고 있었는데 키로수 짧고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매입을 하러 갑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찾고 계시는 분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니까 한번 이용하시고, 파시고 안 파시는 거는 고객님의 결정이니까요. 견적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고수들은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경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인기차종이라고 하면은 K5, YF 이런 거는 진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숨도 안 쉬고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가는 모델들이에요. 이런 차량들을 솔직히 딜러한테 팔면 솔직히 좀 아깝거든요. 근데 경매장에 출품하게 되면은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이런 차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옥션이나 경매장에 출품을 하셔서 내놓게 되면은 금액이 웬만한 매장에서 팔리는 금액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26번 올류 카레스 1227번 에코스 저도 제가 차를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없을 때는 경매장에 출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K5에 키로수가 짧고 연식도 괜찮고 그리고 파성까지 있고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키까지 있다, 이런 차량들은 무조건 숨도 안 쉬고 경매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매장에 그런 차를 출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기 차종이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경매장에 출품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 네 번째, 위탁 판매를 하시던지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출품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SK엔카 있죠. 실제로 스팅어 차량 같은 거를 예를 드릴게요. 이 명의이전 한번 넘어가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들도 과표가 2,800 이상 넘어가면은 1%의 세금이 붙습니다. 3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우리가 만약에 3천만원짜리 차로 예를 들면은 매입 시세가 보통 많이 나와야 2,700이 될 겁니다.
상사 이전비, 광택비, 성능비, 그리고 과표가 2,800이 넘으면은 1%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딜러분들이 2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차 가격의 10% 마진을 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를 잘 매입해도 얼마일까요? 2,700에 매입을 해도 원전이 2,780만 원 정도 됩니다. 딜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차를 팔 때 매입가가 2,700에 나왔다고 하면은 2,900에 팔면 잘 파는 거 아닌가요? 잘 파시는 거죠. 그럼 2,900에 사는 고객도 100만 원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업체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저희가 일 처리해드리고 위탁 판매해드리니까 저희한테 맡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차 파는 방법의 방식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인터넷 검색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이, 두 번째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매장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위탁 판매 아니면 개인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는 고객님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내 차 파는데 그래도 시세라도 좀 알고 싶다, 절차가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방식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웬만한 매입 딜러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차량들도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스 차량이나 좀 처분하기 어려운 법인 차량들 같은 경우도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고객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광고를 통해서 제가 위탁 판매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래 잘 마무리 지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품 중고차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